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이번 주는 공감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 컨설팅 있을 때마다 저는 약간 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 컨설팅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육의 대부분이 그 특정한 어떤 그런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영어 수업도 있고 국어 수업도 있고 뭐 수학 수업도 있고 과학 수업도 있고요. 그게 등등의 어떤 도메인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도메인에서 배우는 내용은 뭔가 아이디어를 좀 이끈다라기보다는 뭔가 학습을 좀 습득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을, 컨텐츠를 좀 습득하는, 그리고 컨텐츠에 나오는 지식 같은 것들을 습득하는 약간 그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컨설팅이 이제 제게는 좀 의미이기도 한 것이 그런 도메인을 학교 교육에서 배워서 이제 대학 교육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대학 교육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메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메인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이 아이디어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그 재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 돈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학교 교육에서 수학을 굉장히 잘했고 수학을 가지고 이제 대학원까지 다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삶에 필요한 재화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학을 잘하는 그 능력만으로는 재화랑 연결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을 때 그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이제 아이디어 컨설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6월에 진행할 이 아이디어 컨설팅에서 제가 제일 이제 염두에 두고 싶은 부분이 이제 디자인 띵킹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이 엠파티 이 단계거든요. 그래서 공감하기 단계를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뒷부분의 IDEA까지 이제 친구들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엠파시입니다. 사실은 이게 팀이 구성에 있어서도 2명도 있고 뭐 여러 명, 뭐 3명도 있고 뭐 4명도 있고 뭐 5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인원이 이제 4명인 것 같아요. 4명. 2명은요, 사실은 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약간 파트너 개념인 것 같아요. 동료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컨설팅을 할 때 2명은 좀 부족한 감이 있고요. 보통 2명은 좀 뭔가 좀 구조화된 문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팀 구성은 저는 4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명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학습 상황마다 이 팀 구성의 어떤 그런 명수 인원도 좀 다른데 저는 아이디어 컨설팅을 할 때는 이제 4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4명을 선호하는 편이고 또 성별 같은 경우에도 좀 혼합되어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어떤 아이디어 컨설팅에는 저는 인파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파시 맵을 이제 꺼내봤습니다. 인파시 맵을 꺼내봤고요. 그 인파시 맵은 좀 이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이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explain.com이라고 되어 있죠.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이외에도 뭐 네모 박스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뭐 our customer 이렇게 써가지고 이 공감지도 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이 인파시 맵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그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기업 담당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담당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약간 워밍업의 어떤 첫 시작점이자 이때 어떠한 워밍업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디파인 단계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솎아내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임파시 맵은 이제 팀끼리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점에 좀 합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지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그림으로 또 공감 지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체인지한 이 그림으로도 공감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감 지도의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디자인 띵킹에서 이걸 활용을 하니까 1번 이제 디자인 띵킹 5단계를 쓸 때 제가 이제 활용을 할 때 첫 번째가 공감하기고, 두 번째가 정의하기고, 세 번째가 산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토타입, 그리고 다섯 번째가 테스트, 이렇게 5가지의 그 스탠포드 디자인 띵킹 5단계를 보통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일하는 현장이 이제 학교에 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테스트 과정까지 거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엠파시 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에이시라고 해서 이제 산출을 할 건데 이 산출을 할 때 이제 앞선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엠파시 맵을 이제 제가 1단계 공감하기에서 사용을 할 때 중요점은 뭐냐면 첫 번째 목표는 그 학생들의 경험을 그리고 학생들의 관찰력을 이끌어낸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아이디어를 잘 낸다라는 거는 저는 첫 번째 이제 수반되는 게 경험이 좀 다양하고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다양하고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에는 경험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경험이 많기가 쉽지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상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발명, 디자인 띵킹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리고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첫 번째 공감하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경험, 관찰력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누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 퍼실리테이터. 이게 이제 교사일 수도 있고 강사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러닝 퍼실리테이터도 있고 디자인 띵킹 퍼실리테이터도 있는데 오늘은 러닝 퍼실리테이터가 아닌 이 디자인 띵킹 퍼실리테이터로서 그 학습자들이 이런 어떤 경험이나 관찰력을 이끌어내게끔 계속 이제 푸시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직접적인 그런 어떤 교수를 사용할 수도 있죠. 직접적인 피드백 말이에요. 직접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띵킹 퍼실리테이터로서 제 역할을 할 때 저는 이 세 번째인 질문하기. 이 질문하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정답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막 부합점이 있으면 거기에 막 이끌어가지고 제가 수레를 끌어서 여기까지 학생들을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어떤 토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여기에서 조금 이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이제 질문으로서 이제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한다. 이 시간에 제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학생들에게 이제 공감하기라는 단계를 진행하면서 내가 어떠한 형태의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임파시 맵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파시 맵에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대상을 위한 아이디어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이거예요. 어떤 대상인가? 그리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구와 어떤 대상인지를 여기에서 이제 임파시 맵에서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그런데 요 어떤 기업에서 임파시 맵을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더 명확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뭐 노트북을 만드는 부서다라고 하면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산출물, 공장에 들어가는 이 산출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제 발명 수업, 발명 동아리, 네, 동아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정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1단계 공감하기 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대상이나 아니면은 무엇을 위한 이 발명품을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지 대한 계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뽑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의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그 맨 처음에 아이들이 모였어요. 근데 뭔가를 공감하기는 뭔가를 공감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공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발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거죠.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친구들이 한 팀이면 네,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개씩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어떤 걸 가지고 느꼈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 첫 번째 요 질문이 저는 이제 불편함으로 조금 더 대치해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너 그런 불편함을 언제 느껴본 적이 있니? 사실은 이런 느낀 것 안에, 이 불편함을 느낀 것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갈 것이고 내 어떤 감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좀 충분히 나눠보는 게 좋아요. 충분히 나눠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 속의 불편함보다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 일상 속의 불편함이 더 그게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나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어.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공감지도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보는 거냐면 일단 그는 무엇을 보고 있니? 이거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발견을 해야 돼요. 너 지금 우리의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불편한 점이 있는 이 상황에서 너가 바라볼 수 있는 너의 관찰력을 한번 세심함을 한번 보여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던 와중에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 너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이 보일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네가 보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라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견하고 관찰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끝났다면 그러면 너 그 환경에서 너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은 뭐가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 맥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이 발명품을 위한 어떤 그런 워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워드를 여기에서 뽑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 환경에 있다면 너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말들 때문에 이 상황이 더 너에게 그렇게 좀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이나 이 감정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영감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어떤 영감을 받은 부분이 어떠한 행동으로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이야기를 나눈 거를 토대로 우리가 얻은 거는 무엇이며 우리가 잃은 거, 정말 좀 제외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봄으로써 이 얻어가는 게 이 잃어가는 것보다 더 많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2단계 정의하기로 가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뭐 설문지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4명의 아이디어에서 끝나기가 되게 어려워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이제 숙제로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임파시 맵을 통해서 얘기를 나눈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패드며 뭐 노트북이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 거기에 정리를 잘 해서, 혹은 뭐 패들렛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은가요? 무엇이 보이나? 그 상황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그 상황에서 들리는 말들은 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나 아니면은 이제 설문,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그 친구들한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가족한테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요즘은요,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응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관에 어떤 그런 일하고 계신, 진짜 하다못해서 그 공원에 인포메이션 같은 데 가면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트로 적어도 좋고 아니면은 녹음을 좀 해와도 좋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시간에 만나서 정의를 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하기를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할 건데 이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산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가면 되는데 요렇게 가지 않게끔 요 디파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됐다면 이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떤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임파시 맵은 이제 이럴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하죠.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해요. 그리고 기업에서 할 때와 그리고 또 약간 학교에서 할 때에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공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좀 컨설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하게 될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친구들이어서 고등학생이고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작년에는 그 코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진 이제 아이디어 컨설팅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발명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제 아이디어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좀 더 폭이 좀 넓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이제 이 맵을 통해서 공감하기 활동을 좀 길게 2시간 정도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이라는 것이 내가 지식이 없으면은 프로토타입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프로토타입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심사를 한 여러 개 팀 중에서 좀 이제 뭐 매년 겪는 이야기긴 한데 항상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발명품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이 장애가 없는데 이 장애인들한테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어떤 순간에 느꼈느냐라는 거를 이제 제가 심사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발명품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불편함을 느껴야지만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해도 되는지가 대한 어떤 그런 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엠파시 맵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과 이게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 발명이라는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학생들의 그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1년의 연습이기 때문에 대상을 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아이디어 컨설팅은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이거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이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상황 자체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대상이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환경이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등등등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2번, 3번, 4번, 네, 5번, 그다음에 6번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감하기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시작의 어떤 점에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합의. 그런데 이 합의에 있어서 대부분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래요. 뭐 말을 잘하거나 뭐 아니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친구들 위주로 이제 가게 돼요. 아직 어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의 이 어시스트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이야기에 너네들은 의견을 일치하고 있니? 이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묻는 어떤 그런 피드백, 직접적인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1절 초반에 좀 이렇게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이미 수업을 한 처음에 이 오늘부터 하는 이 아이디어 컨설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초등학생이 더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생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100점짜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아이디어 컨설팅에 있어서는 이때는 잘했다가 저때는 또 못했다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일종의 이렇게 편협적인 부분으로 끌려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브레인 라이팅을 좀 이제 초반에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편이고 이 브레인 라이팅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사전에 학생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에 대해서 혹은 특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그 어떤 항목들이 좀 일치하는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이럴 때는 또 팀 구성을 이렇게 하죠. 저는 보통 랜덤으로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친구와 잘 하는 친구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 아이디어 컨설팅은 뭔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취미, 뭐 특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어떤 그런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이 아이디어 컨설팅의 이 목적, 학습 목적,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다음, 세 번째는 팀을 구성한 걸 토대로 여기에서 브레인
라이팅을 통한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한 합의,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합의된 내용에 대한 어떤 장단점, 그러니까 페인이나 아니면 게인,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과 이제 얻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대로 쓰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기억을 이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이제 여기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 who, 그리고 여기 what, 그 다음에 여기 또 what, 네, 그리고 여기 what, 여기 요렇게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제 이 디자인 띵킹 퍼실리테이터로서 친구들에게 이러한 브레인 라이팅을 하는 이 와중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에 관련해서 이걸 기반해서 아이디어 컨설팅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했을 때는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그 어떤 대단한 물건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창업을 하고 그런 의미가 있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을 여기에서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임파스티 맵에 나오는 이런 어떤 세세한 질문들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디어 컨설팅, 디자인 띵킹 베이스의 아이디어 컨설팅을 할 때 제가 이 임파시 맵을 활용하는 뭐 그냥 간단한 제 현장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용이 있다면 또 공유 주셔도 좋고요. 또 다른 어떤 이견이 있다면 또 그것도 공유 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